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9월 22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가 0.7% 가까이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3,468포인트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만 더 오르게 된다면 3,500포인트 터치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돌파 가능성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은 삼성전자에 좋은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도 생각보다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오늘 좋은 흐름이 있었고 1.3%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크게 특징적이었던 것은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파란불이 들어왔다면 이 종목은 비교적 빨간불이 짙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큰 등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의 큰 상승의 결정적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의 역할이 가장 컸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코스닥은 오늘 바이오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조금 뒤에 바이오주 관련해서 많이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알테오진이라든지 펩트론, 또 삼천당제약, 리노공업을 제외하면 다 바이오주였죠. 대체적으로 바이오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게 오늘 코스닥의 급등으로 연결이 되었던 하나의 결정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5,500억, 기관은 2,9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 오늘 1% 이상의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은 모두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은 6,600억, 기관은 1,5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합치면 8,000억이 조금 넘겠네요. 그리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3,000억 가까운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기관은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대장주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알테오젠이 50만원을 돌파했고 오늘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470억 정도 들어왔죠. 그리고 삼천당제약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4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은 종합적으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종목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두산에어빌리티,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삼성전기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어빌리티, LG이노텍, 네이버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은 0.7%의 상승이 나오면서 또 한 번의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그리고 S&P 500도 0.5%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고가였죠. 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0.3%의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또 한 번의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만 마이너스 0.7%로 지난주 금요일의 시장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도 오늘 1.3%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 증시도 1%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보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현재 0.5%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체감상으로 볼 때 삼성전자의 상승이 나와서 지수의 상승이 나온 것이지 이 종목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내지는 SK하이닉스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국내 시장의 중심주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종목의 상승이 나올 때 다른 종목도 낙수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20%가 넘어가거든요. 결국은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산다는 것은 정말 높은 확률로 반도체를 매수할 가능성이 있고 그럼 당연히 이 두 종목을 많이 매집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의 흐름이 상승 방향을 가리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흐름이었죠. 때문에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지수의 흐름을 추종하는 매매 주체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가지 ETF 물량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세력들이 있겠죠. 그럼 알고리즘과 프로그램 매매로 인해서 다양한 업종들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종목이 그렇게 많은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시장 중심주가 자리를 잡고 있고 또 그로 인해 지수의 상승도 나오게 된다면 매 종목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지금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은 나홀로 4%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은 한 가지 추가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4세대 HBM, 삼성전자 HBM3 12단 제품이 엔비디아로 납품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AI 반도체 HBM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원래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것은 2분기 말쯤이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5, 6만 원일 때 이 사이였었죠. 그때 HBM 공급 소식이 조금은 늦어지고 있지만 그게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하반기에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올 수가 있다면 지금 시점은 발을 빼는 구간이 아니고 오히려 매수 기회로서 비중을 늘려가는 시점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대감이 한 3개월 정도 딜레이가 되어서 지금 뉴스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게 아직까지는 납품 물량이 크진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바운드리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HBM4 이쪽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는 그런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납품 소식이 나왔고 그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은 얼마를 수주했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미국 시장을 뚫었다 또는 빅테크 기업에 납품이 되었다. 이런 희망적인 뉴스가 오히려 주가의 상승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뉴스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부터 AI 반도체 진검 승부가 펼쳐진다는 것은 자, 그동안 우리가 HBM 관련주로서 기대감으로 주가의 상승이 나왔던 것은 아니었고요. 기존의 디램과 낸드 플래시, 레거시 반도체의 사이클상 호황기에 접했다는 그런 뉴스 때문에 최근에 강력한 주가의 상승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동안 온전히 하이닉스만 누렸었던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그게 추가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전고점을 터치 못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됐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하반기에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약간의 일봉상에 조금은 가파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직전 고점 88,000원 부근이죠. 조금만 올라가면 직전 고점까지 올라오니까 분명히 매도 압력이 조금은 거세질 시점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염두를 해두시면서 너무 성급하지 않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비록 오늘 하이닉스는 파란불이 들어온다고 해도 저는 계속해서 주도주로서 이 두 종목은 중요하게 살펴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통해서 어떤 업종들이 특징적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바이오주가 시장을 주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살펴보세요. 알테오젠, D&D 파마텍, 뉴로핏, G2G 바이오, 삼천당 제약도 있죠? 다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이 업종들이 대체적으로 빨간불이 짙게 나오고 있고 또 바이오주는 대부분 코스닥이 많이 포진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코스피가 조금 더 빠르게 상승을 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덜 올랐었던 코스닥 쪽으로 추석을 앞둔 시점에 수급이 조금은 이동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면에서 오늘 조금 더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이 힘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를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 알테오젠이 지금 8%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위에 꼬리를 달고 지금 파란 음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고점일지 아니면 팩트 발표에 대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인지 그거는 조금 더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있다면 주말에 알테오젠의 파트사인 미국 머크사에서 키트루다 SC가 미국 FDA에서 제형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로열티만 1년에 1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발표도 있고요. 연간 1조 원 이상의 로열티 수입을 얻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액수적인 측면으로만 본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수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있었고 그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다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약간의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었던 그런 뉴스였었거든요. 그래서 팩트 발표에 따른 차익 매물이 조금 더 나온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추세적인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만원을 돌파했거든요. 때문에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고 해도 이 50만원 가격대가 또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한번 계속 주가의 흐름을 참조해 보시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가 또 포함이 되어 있죠. 로봇 관련주는 그동안 말씀드렸으니까 패스를 해볼게요. 아울러 D&D 파마텍. 지금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사실 우리가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 종목을 매수했었습니다. 제가 매수를 했던 관점은 일봉상의 추세를 통해서 자, 이렇게 하나의 추세가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매수를 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급등을 했었고 자, 일본봉으로 볼게요. 거의 10분 사이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물론 저는 장중에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살펴보니까 어떤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었고요. 물론 제가 촬영하는 시점에 어떤 특별한 재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란불 없이 이렇게 급격한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충분히 또 급격한 조정에 대해서 우려감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상한가에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은 제가 촬영이 끝나고 난 뒤라든지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는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듯이
바이오주 안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만 치료제 관련주, 이쪽은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뭐 대표적으로 펩토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로핏이라는 종목이 25%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 가지 뉴스가 있었어요. 미국의 주간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헬스테크 기업으로 포함이 되었고, 그 때문에 오늘 기대감을 받고 크게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장하고 주가가 크게 꺾이고 나서 9월부터 해서 하나의 추세를 타고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LG 이노텍이 9%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건 아이폰에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새로 출시된 아이폰 17이 사전 예약 중입니다. 근데 두께가 얇아진 거 말고는 그동안의 뉴스를 봤을 때는 혁신이 없다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전 예약 판매량을 보니까 생각보다 판매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었고, 그런 부분이 지금 기대감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LG 이노텍의 매출 비중에 있어서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70% 가까이, 거의 전체 매출 비중의 70%가 애플에서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애플의 사전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LG 이노텍의 주가도 못 갈 이유가 없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이었고, 최근 들어 조금씩 저점에서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힘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인 삼성전자하고 또 많은 바이오주들의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일단 반도체는 이번 주 수요일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또 추석 전후로 해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잘 확인해 보시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패턴도 계속 확인해 보신다면 조금 더 적합한 투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